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시빌워2의 한 장면을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파커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검은색 수트를 입은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도 있습니다. 분명 흑인 스파이더맨의 1대 스파이더맨인 피터에 이어서 2대 스파이더맨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살아있는 피터를 대체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려면 얼티밋 스파이더맨이라는 이슈의 얼티밋 세계관, 즉 지구 1610으로 가야 합니다. 메인 세계관인 지구 616과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세계관에서는 13세 소년 마일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일즈는 부모님과 한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추첨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 좋게 마일즈는 이 추첨에 뽑혀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삼촌인 에런을 만나러 갑니다. 참고로 에런은 프라울러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도둑으로 마일즈를 만나기 바로 며칠 전 폐쇄된 오스본 기업의 비밀 연구실에 잠입해서 돈을 훔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프라울러가 도둑질을 할 때 슈퍼거미가 프라울러의 가방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 슈퍼거미는 마일즈가 에런을 찾아왔을 때 소파를 기어 올라와서 마일즈를 묻니다. 그리고 마일즈는 잠깐의 고통을 느낀 뒤 기절하게 되는데요. 잠시 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일즈가 눈을 뜨자 삼촌은 너가 쓰러져서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마일즈의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해서 마일즈를 찾으러 옵니다. 참고로 마일즈의 아버지는 삼촌인 에런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마일즈가 쓰러진 것임에도 에런에게 일단 화부터 내고 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은 마일즈는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마일즈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일즈는 스파이더 센스는 물론이고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기 때문이죠. 어쨌든 마일즈는 자신의 신체에 변화가 왔다는 걸 직감을 하고 뉴욕 시내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투명인간화뿐만이 아니라 속도, 체력, 근력 등 모든 측면에서 강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에 마일즈는 친구인 갱키에게 달려가서, 참고로 이 친구가 바로 스파이더맨 홈커밍 티저 영상에 나온 그 아시아계 소년입니다. 아무튼 갱키에게 달려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갱키는 이 능력을 스파이더맨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조언해줍니다. 마일즈는 자기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동네의 한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합니다. 소방대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일즈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집안 사람들을 구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위험이 동반되는 일을 처음으로 해본 마일즈는 비록 사람을 구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따른다는 사실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새 학교에 입학한 마일즈가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선생님들은 자고 있는 학생들을 모두 다 깨워서 체육관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스파이더맨이 총에 맞았다며 잠시 안전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으라고 합니다. 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마일즈는 가방을 챙겨서 스파이더맨이 싸우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빌런과 싸우고 많이 다친 스파이더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즈가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이 빌런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지만 제압한 직후 일어난 폭발을 피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스파이더맨의 전투 장면부터 사망까지를 모두 보게 된 마일즈는 그날 밤 혼자 괴로워하기 시작하는데요. 며칠 뒤 스파이더맨이 고등학생의 피터 파커였다는 것이 온 세상에 밝혀지면서 마일즈는 피터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마일즈와 갱키는 그웬 스테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웬 스테이시는 왜 피터가 스파이더맨으로서 활동을 했는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마일즈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영웅으로서 피터가 갖고 있던 희생정신과 배려는 마일즈를 놀라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뒤에 마일즈는 갱키가 사다준 가짜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고 다니며 뉴욕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일즈는 이 과정에서 사고를 쳤고, 이를 알게 된 닉 퓨리를 비롯한 얼티미츠 팀은 마일즈를 감금시켜서 신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 진행되는 그때 얼티미츠의 비밀 건물에 감금되어 있던 일렉트로가 히어로들을 쓰러뜨리고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아이언맨, 스파이더우먼, 호크아이가 모두 쓰러진 상황에서 마일즈가 마스크를 쓰고 투명화가 된 뒤 일렉트로를 쓰러뜨립니다. 이러한 마일즈의 공헌을 높게 산 닉 퓨리는 마일즈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마일즈가 원했던 검은 디자인의 스파이더맨 수트를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가 공식적으로 스파이더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일단 마일즈가 공식적으로 얼티밋 세계관에서 스파이더맨으로 인정을 받은 건 여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피터와 마일즈는 삼촌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다는 건데요.
피터의 경우 자신이 그냥 보내준 도둑이 삼촌을 살해했다는 걸 알게 돼서 삼촌이 늘 이야기했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활동하게 되는데요. 마일즈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둑이자 빌런인 프라울러, 즉 에런은 나중에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귀여운 조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즈에게 너희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라며 협박을 하고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삼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마일즈는 잠시 에런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던 중 둘이 이견 대립으로 인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마일즈는 자신의 독특한 능력인 전기를 흘려보내는 독침 같은 것을 에런에게 맞췄고 이에 에런의 무기가 오작동을 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협박했었지만 한때 정말 좋아했었던 삼촌이 자신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된 마일즈는 스파이더맨의 힘을 가졌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고로 피터의 스파이더맨과 마일즈의 스파이더맨은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미 히어로라는 공통점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대 스파이더맨이었던 피터 파커가 사망을 했는데 시빌워2에서는 어떻게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모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메인 세계관인 지구 616에서 빌런 미스테리오를 쫓아가던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자신이 얼티밋 세계관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코스튬의 스파이더맨, 즉 마일즈 모랄레스를 마주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놀라서 싸우지만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직후 마일즈는 이 피터 파커가 자신이 알던 얼티밋 세계관의 피터 파커가 아니라 지구 616의 피터라는 사실을, 그리고 피터는 다른 세계관 속 자신이 죽고 마일즈가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피터 파커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다시 미스테리오를 쫓아서 원래 세계관인 지구 616으로 돌아오는데요. 지구 616에도 마일즈 모랄레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오 마이 갓 이라고 이야기한 뒤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고로 지구 616의 마일즈 모랄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서로 다른 세계관의 두 스파이더맨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이후 진행된 시크릿 워에서 이 둘이 함께 한 세계관에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참고로 시크릿 워 에피소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관을 창조하고 멀티버스를 파괴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비욘더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멀티 유니버스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멀티버스가 파괴된 후 딱 두 개가 남았는데 이게 바로 마블 유니버스인 지구 616과 얼티밋 유니버스인 지구 1610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면서 붕괴하기 시작했고 메이커라는 녀석의 거짓말에 의해서 마치 둘 중 하나의 세계관이 다른 하나의 세계관을 파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됩니다. 그리고 많은 히어로들과 집단들이 모여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들 중 피터 파커는 지구 616팀에, 마일즈는 지구 1610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싸우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두 세계관이 모두 붕괴되어 버렸고 세상은 신비로운 빛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로운 빛을 닥터 스트레인지, 둠, 몰큘맨 이렇게 셋이 살아남아서 보게 되는데 빛의 저 너머에서 비욘더들이 우리가 세상을 끝낸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닥터 스트레인지, 둠, 몰큘맨이 이 비욘더들을 공격해서 이들의 힘, 즉 신의 힘을 뺏은 후에 죽여버렸는데 거의 모든 신들의 힘이 둠에게 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둠은 파괴된 세상의 조각들을 모아서 자기 멋대로 하나의 세상을 창조해냅니다. 이 세계는 굉장히 엽기적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섭정으로, 몰큘맨은 숨겨진 공간에 있고 그리고 둠은 신으로 추앙되면서 살아가고 모든 신하들은 토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전원이 빨간 망토에 멸리를 들고 둠의 명령을 따라 싸우러 다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둠의 멋대로 재창조된 세상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몇몇 히어로들이 특수한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들 중 원래 세계관에서 수스톰의 남편이었던 리드 리차드 박사를 비롯해서 두 명의 스파이더맨, 심지어는 타노스까지 나타납니다. 가볍게 타노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피니티 건틀렛 없이 신의 힘을 갖고 있는 둠이랑 싸우려다가 한 방 맞고 바로 해골바가지로 변합니다. 어쨌든 이 살아남은 히어로들은 둠의 세계를 조사하던 중에 몰큘맨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일즈를 비롯한 몇몇 히어로들은 실제로 몰큘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몰큘맨은 마일즈에게 받은 3주 된 햄버거에 감사하면서
시크릿 워 이야기의 후반부에 마블 유니버스인 지구 616을 되돌리는 것과 동시에 마일즈의 세계인 지구 1610의 뉴욕의 조각만 따로 떼어내서 지구 616과 합쳐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일즈가 살던 지구 자체는 없어졌지만 마일즈의 동네인 뉴욕,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던 가족, 친구, 기억들은 모두 지구 616 세계관으로 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지구 616의 피터 파커와 얼티밋 유니버스의 마일즈 모랄레스는 둘 다 스파이더맨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융합된 세계관 덕분에 다른 히어로들도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두 스파이더맨은 우연한 기회에 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크릿 워 에피소드에서 두 히어로가 따로 존재하던 세계관이 융합되어서 결국 둘 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입니다. 물론 이 덕분에 캡틴 아메리카의 하이드라 스토리나 시빌워 2에서 두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블 코믹스에서 너무 많은 세계관들이 존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서 좀 정리한 것 같고, 정리하는 김에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마일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크릿 워 에피소드에서 지구 616으로 통합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 채널에서 2017년 2월 14일까지 영화 그레이트월 관람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지금 영상의 오른쪽을 터치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